여러분들 명품 시계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굳이 손목 시계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오차없는 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품 시계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기 위함이 아닌 나의 또 다른 신체의 연장이라고 느끼죠. 명품, 즉 사치품은 계급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적 위상을 드러내주는 일종의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신분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현 시대에는 한 개인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값비싼 명품 시계를 착용함으로써 본인의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여기고 있죠. 하지만 모두가 수천, 수억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소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레플리카, 즉 짝퉁 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명품 시계의 빛과 그림자, 짝퉁 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테이션, 레플리카 등으로 불리는 짝퉁, 아시겠지만 모조품을 정의하는 말인데요. 레플리카 시계는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산되는 레플리카 시계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초창기 레벨 1 수준의 레플리카 시계는 말 그대로 짝퉁 그 자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러급, 커스텀급에 대한 개념과 유명 공장이란 것 자체가 없었던 시계였고, 롤렉스나 위블로 같은 주력 모델만 중국에서 소규모로 생산되던 시계였죠. 이 당시 대부분의 짝퉁 시계는 볼품없을 정도로 품질이 안 좋았습니다. 조금만 보더라도 무게나 디테일의 차이 때문에 짝퉁 시계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너 짝퉁이구만 뭐야. 구매 대상도 거의 관광객 위주로 판매하기 위한 일종의 중국산 기념품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 롤렉스나 오메가 같은 특정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고, 짝퉁 시계 제조사들은 그 당시 본인들이 유통하던 레플리카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제작을 한 시계를 본인들의 라벨을 붙여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나오는 레플리카 시계에 비하면 당시 고품질이라고 불리는 시계들마저도 형편없었지만 비교적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고퀄리티 시계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여러 짝퉁 제조사들이 시계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짝퉁 제조사들끼리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외관만 비슷하게 제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었고, 이제는 정교한 외관에 무브먼트 디테일까지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특정 브랜드 제품만 취급하는 전문 공장이 나오는가 하며 무브먼트만 제조하는 공장, 시침 분침만 만드는 공장, 다이얼만 제조하는 공장 등 과거 스위스에서 시계 부품마다 다른 지역에서 제조하던 전통이 아이러니하게 중국 내부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2010년경 이 피 튀기는 제조사 경쟁 속에서 NF 공장, 눕 공장 등 퀄리티가 좋았던 공장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 두 공장이 유명세를 얻게 된 이유는 당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롤렉스 데이토나의 무브먼트인 4130 무브먼트와 서브마리너의 무브먼트인 3235 무브먼트를 완벽에 가깝게 복제를 하게 된 건데요. 너무 유명했던 탓일까요? 눕 공장과 NF 공장이 공안에게 대규모 단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영업정지 벌금 처분 수준이 아니라 눕 공장 사장은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대대적인 단속이었죠. NF 공장 역시 공장 재가동이 어려울 수준으로 거의 폐업 수준의 단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1등이 사라지게 되면 2등, 3등에게는 기회가 되죠. 4130 무브먼트의 복제로 시장을 장악하던 1등들이 철퇴를 맞기 시작하면서 2등과 3등 공장들이 4130 무브먼트 카피 기술을 이어받아 양산하게 되고, VS라는 공장은 기존 3235 무브먼트보다 내구성을 업그레이드 시킨 칼리버 3235 슈퍼클론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레플리카 100만원 시대를 열게 되죠. 현재는 VS, 클린, BT와 같은 공장들이 짝퉁 시계 1티어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 명성 때문인지 짝퉁 공장의 짝퉁까지 유통이 되면서 중국 레플리카 시계의 생태계는 더 정교해짐과 동시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 레플리카 시계에 대한 완성도는 제 아무리 전문가라도 단순히 손목 위에 착용한 모습으로는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정품과 1대1로 대조해볼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남의 손목 위에 있는 저 시계를 단순히 육안으로 비교했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 느끼고, 이건 저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 또한 비슷한 의견을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명품 시계의 빛과 그림자, 레플리카 시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정품과 정교하게 비슷한 레플리카 시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많은 시계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